이번 시간에는 공간 선량률 측정이라는 제목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간 선량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냐? 유효 선량인데 이걸 기계로 측정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단서 조항을 붙였냐면은 우리가 유효 선량을 배웠을 때 처음에 시작이 방사성 동요소에서 나오는 방사선에서 시작을 해서 이거에 대한 플럭스,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를 곱한 값, 그리고 이게 다시 공기를 전리한 능력, 이 공기를 전리한 능력이 다시 물질을 전리하는 능력, 거기에 다시 방사선의 종류, 그리고 몸의 피폭 부위,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유효 선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이 위치에 방사선 측정기가 있어서 얘를 측정할 경우에 유효 선량이 얼마로 출력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많은 과정은 생략될 수밖에 없고, 사실 방사선 측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더라도 카운트를 세는 겁니다. 방사선의 개수. 근데 이 개수를 어떤 알려지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유효 선량, 즉 시버트 단위로 출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사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유효 선량을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보다는 빨리 측정해서 이 방사선 안전관리에 사용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측정하는 게 이 공간 선량의 개념입니다. 공간 선량은 전신 피폭을 가정하고 방사선이 있는 환경에서 이 유효 선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 공간 선량률을 측정하게 되면 방사선의 세기, 즉 방사선이 세면 셀수록 공간 선량률이 높게 나올 거니까요. 그리고 작업 시간, 오래 이곳에서 근무를 하면 작업할수록 더 선량이 높게 나올 거니까요. 이렇게 방사선의 세기와 작업 시간을 고려해서 예상 피폭량, 이 작업자의 예상 피폭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이 방사선이 있는 공간의 공간 선량률을 기계를 이용해서 측정하게 되면 이 방사선 작업자가 이 장소에서 몇 시간을 근무해도 돼 라는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 3시간을 근무했으니까 이 근무 시간 동안 예상 피폭 선량이 얼마일 거야 라는 추측도 가능한 겁니다. 결국 이 공간 선량을 측정하는 이유는 이 작업자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간 선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하나는 휴대용 측정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법정 용어로는 방사선 측정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현장에서는 보통 서베이메터 혹은 GM 서베이메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방사선 측정기를 강조한 이유가 이 방사선 측정기가 법정 용어인데, 오염검사기를 법정 용어에서는 방사능 측정기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입니다. 방사선 측정기는 서베이메터, 방사능 측정기는 오염검사기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법정 용어이고요. 휴대용 기계로 측정하는 방법 말고 한 장소에 방사선 측정기를 고정시켜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고정되어 있는 방사선 측정기를 지역감시기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보통 에어리어 모니터라고 부릅니다. 이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와 고정형 지역감시기가 방사선 측정기 입장에서 봤을 때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동일한 원리로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똑같은 기계로 방사선을 측정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휴대용이냐, 즉 건전지를 사용하느냐, 고정형이냐, 즉 전기 플러그를 꽂아서 측정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즉 이건 휴대와 고정은 목적 그리고 운영 방법에 따른 구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간 선량을 측정하는 원리는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이용합니다. 원자력 기초이론에서 배우는 게 이 방사선이 물질과 작용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라는 겁니다. 보통 여기서 감마선 같은 경우에 뭐 광전 효과라든가 전자쌍 생성, 컴퓨터 산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방사선 측정기의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만 구별을 합니다. 이게 여기에 이 결과 여기가 일어나는가, 이 결과 전리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 여기 현상을 이용해서 방사선을 측정하거나 전리 현상을 이용해서 방사선을 측정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방사선 계측 기술 쪽에서 배우기 때문에 여기에선 생략을 하고, 여기선 단지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 즉 방사선과 방사선 검출기와의 상호작용으로 전류가 생긴다. 그리고 이 전류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라는 것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물론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서 잘 반응하는 물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반응하는 물질인 검출기는 측정하고자 하는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방사선이 어떤 검출기가 있는데 알파일 때, 베타일 때, 감마일 때 모두 반응을 합니다. 상호작용을 하죠. 그런데 이 검출기의 특성상, 즉 물질의 특성상 특정 방사선의 반응을 더 잘하는 경우 그 방사선 측정용으로 이 검출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역시 자세한 설명은 계측 이론에서 배울 거고요. 커다란 모양은 이렇습니다.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이용해서 측정한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긴 전류, 이 전류를 측정을 하는데 이 전류가 너무 양이 작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전류를 증폭해서 개수를 셉니다. 개수를 센다는 얘기는 이 전류가 일반적으로 펄스 형태로 들어오는데 이 펄스의 개수를 센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증폭이라는 과정은 너무 전류가 약하기 때문에 전류의 양을 크게 하는 증폭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고, 또 하나는 이 펄스 형태가 이렇게 예쁘지 않고 측정하기 어려운 형태일 경우에 측정하기 쉽도록 모양을 바꾸는 그런 정형회로도 증폭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현재 전자회로 기술에서는 굳이 이걸 옛날처럼 전치 증폭기, 뭐 증폭기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증폭과 계수 이런 부분은 다 전자회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방사선 측정 결과 검출기에서 나오는 최종 값은 개수, 개수는 수를 센다는 뜻이기 때문에 개수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개수를 선량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이 환산식은 이 계측기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식을 사용하는데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도 교정을 하면서 그 교정 상수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방사선 측정기가 있고 여기에 방사선이 들어올 때 10개의 방사선이 들어오면은 얘를 뭐 100 마이크로 시버트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내부에 환산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은 10개의 방사선이 들어왔는데도 100 마이크로 시버트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103 마이크로 시버트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기의 노후화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 부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실험을 하는 겁니다. 정말 10개의 방사선이 들어왔을 때 100 마이크로 시버트가 출력되는지, 만약 이 교정 과정에서 10개의 방사선이 들어왔는데 100 마이크로 시버트가 아니라 103 마이크로 시버트로 잘못된 값이 출력되더라 라는 경우에는 잘못된 값인 103을 다시 100으로 옮기기 위해서 출력값에다가 103분의 100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잘못된 값 103에다가 이 값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약분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00이 출력이 될 겁니다. 즉 이렇게 잘못 측정된 값을 올바른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곱하는 수, 이게 바로 교정상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환산되는 환산식은 이미 계측기에 내장되어 있는 상태고요. 성능이 떨어져서 이 값이 변할 경우 이때마다 계측기에 내장된 계산식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런 교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교정상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측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방사선 측정기는 전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 구조적 특성 때문에 불감 시간, 그러니까 측정이 안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처음에 검출기에 방사선이 들어와 가지고 일단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측정 대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측정 대기 상태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시간, 이게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불감 시간이라고 합니다. 즉, 이 불감 시간 내에는 방사선이 들어올 경우에 측정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감 시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사선 검출기인 이 GM튜브가 불감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이 GM튜브 불감 시간이 뭐 10,000분의 1초 혹은 3000분의 1초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선량률, 좀 높은 방사 선량률이 있는 환경에서는 이 짧은 시간도 측정 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선량이 높아서 굉장히 높은 선량, 정말 고선량에 이르면은 이 GM튜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 GM튜브의 불감 시간이 3000분의 1초인데 첫 번째 방사선이 들어오고 두 번째 방사선이 3000분의 1초보다 더 짧은 2000분의 1초에 들어올 경우, 이게 연속될 경우에 계속 측정값이 0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설명드리면은 이 GM 검출기 같은 경우에 충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게 충전한 다음에 이 충전값을 유지하다가 방사선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방전되면서 이 높이에 해당하는, 이 정도에 해당하는 신호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충전을 시키죠. 다시 충전을 하고 유지하고 있다가 또 방사선이 들어오게 되면 방전되면서 역시 이 높이에 해당하는 전류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충전 중인 시간에 방사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충전된 이 정도의 신호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도의 높이의 신호는 검출기가, 이 전자회로가 측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정값은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충전을 하고 유지하고 다시 방사선이 들어오면 이 정도 높이가 출력되면은 이건 인지를 하고 다시 충전하다가 방사선이 들어오면 방전, 역시 이 높이는 인지를 못하니까 무시되는 거고요. 다시 충전되다가 또 방사선이 들어오면 또 이 높이가 출력, 그렇지만 역시 얘는 인지 못하고 무시, 이렇게 반복이 돼서 결국 이 모든 과정 동안 출력되는 건 이거 이렇게 세 번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충전하는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충전할 때 필요한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충전할 때 필요한 시간, 이 시간을 불감 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네 번째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방사선이 충전돼서 이만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충전되자마자 충전된 상태에서 방사선이 들어와서 완전 방전이 됐는데 다시 충전되는 과정에 방사선이 또 들어오고 또 충전되는데 방사선이 또 들어오고 충전되는데 방사선이 또 들어오고, 이게 반복되게 되면은 결국 이 계측기 입장에서는 여기 한번 측정을 한 이후에 이후에 들어오는 방사선은 다 측정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측정값이 0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기계 입장에서는 측정이 안 됐다, 즉 카운트가 안 세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잘못 적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유전성은 방사선 측정기의 특성입니다. 에너지에 따라서 방사선과 방사선 검출기가 반응하는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사에서는 에너지에 따라서 이 방사선 측정기가 어떻게 측정값이 바뀌는지 알려주는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이 첫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측정값과 출력값이 정상 범위, 정상인 게 1인 그래프인 거고요. 1인 레벨인 거고요. 즉 에너지가 대략 200케브에서 200케브 이상 이 지점에서는 측정값과 출력값이 같다라는 의미고, 이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좀 과하게 평가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번째 제품도 대략 한 400, 500케브 이상 그리고 1메브까지 이 영역에서는 정상적인 출력이 되지만, 이보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2배 혹은 3배 정도 높은 값을 출력한다 라는 그래프입니다. 의료기관에 있는 방사선 종양학과, 여기서는 선형가속기를 사용하는데, 이 선형가속기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대략 10에서 18메브 정도, 메가전자볼트 정도 사용합니다. 여기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고에너지 X선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X선에 의해서 광핵 반응이 발생합니다. 광핵 반응은 빛에 의한 핵 반응입니다. 여기서 빛은 엑스레이를 광이라고 칭하는 거죠. 둘 다 광자이니까.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 광자에 의해서 물질에서 중성자가 나오기도 하고 혹은 양성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거죠. 이 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10메브 이상의 전자가속기에서는 중성자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중성자 같은 경우는 감마선과 다르게 핵반응을 더 잘 일으킵니다. 역시 원래 있던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거죠. 이런 핵반응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이 핵반응이 문제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새로운 핵종, 얘가 방사성 동위 원소일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이 정상적이었던, 즉 방사성 동위 원소가 아닌 물질이 방사선에 의해서 방사성 동위 원소로 바뀌는 현상, 이걸 방사화라고 하고, 조금 최근 이 선형가속기 혹은 고에너지 가속기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입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현상입니다. 보통 정형학과에서 쓰는 선형가속기 같은 경우는 타겟이나 퀄리메이터 쪽에 금속이 방사화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선형가속기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 보면 타겟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 교체하려고 분해한 타겟에서 이 방사화에 의한 방사선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역시 이제 일반 방사성 폐기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처럼 처리할 수 없고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